자, 29번 진도 나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라고 하고 있지. 자, 디지털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뭐 되어 있다? be related to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be related 여기까지 동사로 보고 자, 뭐뭐와 연관되다. 연관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들은 연관되어 있대. 자,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metaphors, 비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자, but 하지만 디지털 비유들은 are different, 다르다. 자, 뭐와는 다르다는 거? from linguistic ones, 어떤 언어적인 once와는 다르다는 거지.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들로. 자, 이때 once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나온 말을 가리켜 줄 때 쓰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 one이 가리키는 건 뭐?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metaphors를 가리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떠한 디지털 비유와 그 다음에 무엇과의 이야기인 거야? 언어적인 비유 와의 얘기인 거지. 그치? 언어적인 비유의 지금 차이점을 얘기해주는 글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linguistic metaphors, 그 언어적 비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지. 자, 언어적 비유는 are passive, 수동적이래. 언어적 비유는 수동적이다. 자, in the sense, 어떠한 면에서 이거야.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건 하나로 정리해주세요.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뭐뭐라는 면에서 이런 뜻이야. 뭐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동격이 되는 겁니다. 동격. 자, 그럼 뭐라는 측면에서 the audience, 청중이 need to choose, 선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 무엇을 to actively enter the world, 어떤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근데 세상에 어떻게 들어간대? activelly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세상인지 뒤에 proposed, PP 형태로 수식해주고 있다. 자, 어떤 형태야? 어떤 세계, 비유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 뜻 다시 한번 보면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자, 시에서는 독자가 그 시 속의 어떤 비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노력해야 돼.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가 찾아야 돼? 그 독자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때 노력은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독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 자, 그래서 밑에서는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화된 예시지. 셰익스피어의 그 비유라고 하는 거는 무슨 비유에 해당하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비유라는 건, 그치? 언어적 비유에 해당하겠죠? 디지털 비유는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비유 Time is a beggar, 어떠한 시간은 구걸하는 자이다 라는 말에서 자, 여기서 주어 The audience, 청중은 be likely to understand,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근데 여기 on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청중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거야. 청중은 이해하지 않을 것 같대. The metaphor, 그 비유를 이해하지 않을 것 같대. 자, without이니까 뭐 없이 인지적 노력이 없으면 뭔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대. 자, and 그리고 하면서 또 without으로 연결되는 애 누구? 그치, 첫 번째 without 다음 두 번째 without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없이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어떠한 그 셰익스피어의 프로스라고 하면 산문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산문에 뭐 하는 것 없이 어떠한 그 추가적인 그러한 engaging이라고 하면은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 될 거야. 그래서 끌어들이는 것 없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선문에 대해서 더 많이 뭔가 이렇게 빠지는 거. 끌어들이다. 그러니까 빠지게 하다 이거지. 빠지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런 산문에 이렇게 더 빠지는 것 없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이 언어적인 비유 측면에서, 언어적 메타포의 측면에서는 뭐 해야 된다?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다음에 on the other hand로 대조를 이루는 연결사가 쓰여 있는 거 보이고, 우리는 뭐 in contrast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기술적인 비유는 are active, 적극적이래.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라는 거지. 능동적인. 자, 아까 위에서는 얘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었어. 뭐였지? 오케이, passive. passive라고 하면 얘 무슨 뜻? 수동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언어적인 비유는 수동적인 이유는 뭐야? 비유 자체로, 자기 비유 자체로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독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언어적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인 거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요 기술적인 메타포는 차이점이 뭐다? 얘는 일단은 뭐하다? 능동적이다라는 거야. 능동적이래. 자, 그러면서 뒤에 얘기해 주겠지. 자, 그리고 자주 impos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강요적인 이런 뜻이야. 자주 강요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지. 뭔가 아까 시적인 비유는 어땠어?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였는데 기술적인 거는 능동적이고 심지어는 강요적으로 우리한테 그냥 바로 떠먹여 준다는 거지. 바로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in the sense that 아까 뭐뭐라는 측면에서 라는 뜻으로 봐주면 된다 했던 거. 자,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측면에서. 자, 그럼 뭐라는 측면인지 뒤에서 얘기해 주겠지. 다시 한번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했고. 자, they are realized. 그것들은 realized. 뭐 되게 됩니다. 실현됩니다. 라는 거야. 그것들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실현하다. 자, 그것들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어디에서? in digital artifacts. artifacts라고 하면 이제 인공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지털 인공물들에서 실현된다라는 측면에서 라는 거야. 자, 근데 디지털 인공물들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떤 are actively doing things. 어떻게? 적극적으로 are doing.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things.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거야. 어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 뒤에 ing 나와서 분사 구문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한다? forcefully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무엇한다? changing user's meaning horizon. 어떠한 사용자의 의미 horizon이라고 하면은 지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바꾼다. 강력하게 바꾼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 문장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 자, 그러니까 기술적 비유는 일단 뭐 한다는 거야?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라는 거지. 자,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기술적인 메타포가 되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건 테크니컬 메타포가 되는 거야. 자, 그 기술적인 메타포가 실현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디지털 인공물들에서 근데 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거지. 자, 그리고 강력하게 뭐 한다는 거야?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자기가 바꿔버린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은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지. 이때 생략된 주어는 바로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 테크니컬 메타포로 보면 돼. 자, 그러니까 이 기술적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독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없는 거야? 그치? 독자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거야. 독자의 노력은 필요 없어. 왜? 그 디지털 인공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하면 핸드폰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지. 그치? 독자의 노력이 필요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독자의 의미 지평을 변화시키는 걸 하는 거야. 아예 기술적 메타포가 아예 바꿔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 언어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는 시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지. 얘는 예를 들어서 시인 거야. 자, 근데 기술적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생각하면 돼. 우리 아이폰 뭐 바꾸는 이유가 뭐야? 계속 위로 좋아지는 거 바꾸는 이유가 뭔가 기능이 더 좋아지잖아. 근데 그 기능을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막 해야 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아니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자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독자의 오히려 의미 지평을 변화시킨대. 내가 12를 쓰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17로 바꿨어. 그러니까 뭐가 되게 달라졌네? 뭐 이런 거 되게 좋네? 뭐 터치 속도가 다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 그치?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독자가 그냥 느끼는 거야. 독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하지, 그쵸?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봐주면 되겠지, 사용자. 사용자의 노력이 필요 없고 알아서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technological creators, 그 기술적인 그 창조자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자, 얘도 동사를 cannot부터 require까지를 동사로 봐줍니다. 오케이. 자, cannot이니까 할 수 없다고,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afford to 동사 원형 하나로 뭐뭐 할 여유가 있다야.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자,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뭐 할 여유가 없어?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자, 근데 require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지. 그래서 뒤에 their potential audience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wonder, 여기를 목적격 보어로 봐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구할 여유가 없을 수 있어. 누구에게? their potential audience, 그들의 잠재적 고객에게, 그들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지가 알아서 뿅뿅뿅 막 한국어 설정, 그럼 우리는 언어 설정하면 한국어 띠리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 알아서 딱딱딱 업데이트도 갑자기 충전 꽂아놓으면 알아서 하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핸드폰에 대해서 더 탐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사용법 1번, 2번 알아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궁금해하도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궁금해하게 할 그 여유가 없어. 자, 근데 궁금해하는 건 뭐를 궁금해해? How the metaphor works. 그 비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라고 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 형태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이렇게 묶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비유가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할 여유가 없대. Normally,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그 판매 포인트는 is입니다. 자, 무엇입니다? 뒤에 나온 요 대절이라는 것이지. 그치? 얘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는 거야?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자, 기술의 그 유용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is obvious. 아주 명백해야 된다라는 거지. at first glance, 그 첫눈에 명백해야 한다는 게 셀링 포인트래.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딱 봤을 때, 핸드폰을 쓸 때, 얘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딱 보이는 핸드폰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지. 그치? obvio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백한 이란 뜻이 됩니다. 자, 얘는 명백한. 자, 얘랑 반대되는 단어가 obscure이라는 애가 있어. obscure이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뜻? 모호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들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무엇이다? 명백하게 독자들, 사용자들의 노력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자, 이제 마지막 셰익스피어 얘기로 끝나는 거지.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사랑받는다, in part, 부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거야. 자,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지. 자,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럼 뭐 하기 때문에? Because the meaning of his works,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바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nd, 그리고 또 뭐 하기 때문에? requires, 해서 지금 동사 두 개가 requires 2번으로 놨을 때 is가 첫 번째 동사 되는 거지. 자, 그리고 some, 요구하기 때문에 라는 거야. 자,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some thought, 몇몇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지. 뭐에 대한?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청중의 그 부분적으로, 그 청중의 부분적인 어떠한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지. on the part of, 그냥 이것도 하나로, 누구의 측에서, 그 청중의 측면에서, 뭐뭐의 측에서. 그래서 청중의 측에서의 몇몇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은 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얘기의 포인트는
글의 흐름이 완전 딱 떨어지지, 그치? 첫 번째는 뭐 디지털과 언어 비유의 차이가 있다. different 해서 이렇게 딱 처음에 일반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언어적인 측면 얘기 구체와 셰익스피어로 얘기해주지. 자, 그러면서 on the other hand 연결사 받아주면서 기술적인 얘기로 대조를 잡아줘야 되고, 자,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까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on the other hand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언어적 비유로 마무리되는 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의 글 흐름 연결사들 체크해주고, 뭐 주제는 간단했지. 차이점이야, 차이점. 테크놀로지컬과 그다음 링귀스틱의 그 메타포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였죠. 우리는 뭐 between A and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주제 문장. 이렇게 해서 29번 마무리할게요. 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